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안아주는 시간, 마음의 소리,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? 오늘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평소에 걱정과 불안이 높아서 고민이 많은 애청자입니다. 예를 들면 외출을 할 때 가스밸브가 잠겼는지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방금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도 혹시나 내가 가스밸브를 안 잠가서 불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다시 집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나옵니다. 그리고 원래도 청결관리를 철저히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병한 뒤로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손을 씻고 닦는 습관이 과해져서 손이 다 부르틀 정도입니다. 주변에서 제가 청소하는 걸 보고 강박증이 아니냐고도 하던데요.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? 네, 오늘 마음의 소리 정신건강사회복지연구소 하정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? 이 가스밸브를 자꾸 확인한다거나 청결이 과하거나 청소를 하는 모습이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너무 좀 강박적인 좀 느낌이 있죠? 네, 그렇죠. 전형적인 강박 행동 같은데요. 네. 예, 강박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손 씻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주로 클리닝, 와싱, 그러니까 씻기, 닦기, 요게 강박 행동이고요. 또 네.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체킹, 카운팅이거든요. 이게 뭐냐면 자꾸 뭐 가스밸브가 새는 것처럼 두려워서 체킹하는 거, 뭐 네. 이런 거, 그죠? 문 닫는 거라든지. 그다음에 카운팅은 뭐냐면 이제 목욕탕에 타일 개수 막 다 세야 되고 막 이런 거. 네, 그런 게 카운팅인데 이런 증상 때문에 시간이나 에너지나 대인관계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. 근데 뭐 코로나19 이후에 손을 자주 씻으세요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물론 근데 그게 어느 선을 좀 넘어선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강박증에 대해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요? 네, 정식 명칭은 강박장애라고 하는데 네. 요 안에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. 금방 우리 얘기한 거 강박행동. 네. 또 하나는 강박사고거든요. 이건 뭐냐면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상생활 기능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를 강박사고로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둘 중 하나가 있거나 둘 다가 있으면 강박장애라고 봅니다. 이 생각만으로도 끝나지 않네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물건을 못 버리는 것도 저장 강박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. 네. 이처럼 강박증에는 다양한 형태,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스스로 합니다. 저도 그렇고요. 네. 근데 내가 강박증이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은 강박 관련 장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. 네. 첫 번째, 신체 이형 장애라고 있는데 자기 외모에 대한 결함. 예를 들면 난 눈이 왜 이렇게 작을까, 코가 왜 삐뚤어졌을까 이런 거 있죠. 네. 그런 게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하고요. 또 이제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, 수집 장애, 예, 버리지 못하는 거 그죠? 네. 그다음에 또 재밌는 증상이 뭐냐면 털 뽑기 장애라고 있어요. 머리카락이나 눈썹 같은 거 자꾸 뽑는 사람들. 어머.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피부 뜯기 장애. 손을 물어 뜯거나 얼굴에 피부를 뜯거나 뭐 이런 거 있죠. 네. 그런 것도 강박 관련 장애에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이거에 소비를 한다. 또는 가족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한다. 네. 그러면 강박장애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. 이게 단순히 나쁜 습관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강박증 문제, 앞서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 스스로도 힘들겠지만 물론 나는 못 느끼고 있겠지만요. 다른 사람도 같이 힘들게 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네요.
그쵸. 대부분의 마음의 병이 다 뭐 자기도 가족도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하는데요. 네. 이제 특히 강박 증상이 있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하고 함께 생활하면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되고요. 그다음에 업무 효율에도 문제가 많거든요. 네.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모임에 나가야 되는데 출발하기 5분 전에 아내가 갑자기 손 씻으러 화장실에 가서 1시간 이상씩 손 씻는다고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머나.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, 그죠? 부부싸움감인데요. 그럼요. 직장 네. 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아유, 상대방에게 좀 피해를 주는 행동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줄이고 나 자신 스스로도 조금 편해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근본적으로는 원인을 사실 찾아야 되거든요. 대부분 학자들은 죄책감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뭐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지, 그래서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찾아야 되는데 좀 간단한 방법으로는 일단 이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났을 때 사고 중지 기술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요. 네. 이게 뭐냐면 그게 올라올 때 그만이라고 크게 소리를 친 다음에 빨간 신호등을 스스로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편안한 장면을 생각하고 그걸 안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.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법이 노출 치료라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뭐 손을 씻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숨을 크게 쉬고 아주 더러운 걸 확 만져버리는 거예요. 그 숨을 한번 쉬고 네. 더러운 걸 한번 만져라. 네. 어렵습니다. 네. 그래도. 근데 뭐니 해도 마음에서 비롯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. 네. 뭔가 스탑하고 스스로에게 좀 뭐 체면을 좀 많이 걸어보자 네. 라는 생각이 생기네요. 네. 자,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19 시대에는 특히나 이 강박증으로 힘든 시간 보내는 분들 많아요. 저 사람이 손을 씻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괜찮지만 또 때로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위로의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. 뭐라고 해드릴까요? 일단은 괜찮다. 그죠?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.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도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요. 네. 자꾸 이렇게 자기를 안심시키고 자기를 자꾸 칭찬하면서 살아가시는 것,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역시나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안아주시면은 강박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요, 내 마음의 고민,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고민 문자 보내주세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신건강사회복지연구소 하정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